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늘어나는 국내 무슬림 인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회 부교역자나 사역을 앞둔 신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선배 목회자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중국 고등학교들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학원 복음화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새신자들의 교회 정착에 필요한 샬롬 부흥 세븐업 교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한 교회가 구티비 천사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 현지에서 한국을 알리며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를 위해 한복 100여 벌을 후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계에선 국내의 이슬람화를 우려하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 대연동 이슬람사원 건축으로 인한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슬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이들을 향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 4분의 1을 차지하는 무슬림. 이슬람은 교리에 따라 인구 증가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한국도 무슬림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영향이 미미한 한국을 포교의 대상지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구 북구 대연동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져 장기간 주민과 건축주 간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한국의 이슬람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4일 이슬람 선교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국내 다문화 현상이 급속화되면서 무슬림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슬람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인 이란에서 20년간 선교한 통합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성 목사는 이슬람의 교리를 언급하며 무슬림이 타문화와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아주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상관없게 공존하자는 의도는 이상적인 수준의 그런 이론입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슬림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랑하지 말고 철저하게 증오해야 된다. 이 목사는 난민 정책으로 무슬림을 받아들였던 유럽을 예로 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이슬람 교리로 인한 일부 무슬림들의 테러 행위에도 이들을 테러범으로 대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구 이슬람 사원도 주택들이 밀집한 곳에 건축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데도 굳이 그 좁은 곳에 사원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청나게 좁은 골목 안에다가 그거를 지어놓거든요. 거점이 생기면 그 주변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자연히. 큰 길거리 사거리에다가 조그만 상점을 하나 얻어요. 모스크 간판을 붙여요. 수천 명이 등록을 해. 등록을 해가지고 기도 시간 되면 거기서 쫙 길거리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한국의 무슬림 인구는 아직 0.25%지만 2에서 3%만 돼도 유럽과 비슷한 현상에 처할 것이라며 한국 교회와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해 예상 가능한 피해를 최대한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부교역자나 목회 사역을 앞둔 신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도 바로 진로 문제일 겁니다. 이들은 청빙과 개척, 선교 등 다양한 진로를 놓고 어느 길이 가장 자신에게 맞을지 고민하는데요. 이제 막 목회 현장에 나서는 젊은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무엇인지, 이들보다 조금 앞서 사역한 목회자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오랜 고민이던 목회자 고령화에 대한 현상이 최근 들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담임 목사 청빙 나이가 평균 40대 중반으로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교체 시기에 더해 교회들이 젊은 목회자를 선호하는 추세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2030 젊은 목회자들의 진로 결정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유년부를 섬기는 35세 이지훈 목사는 또래 부교육자들과 모이면 다음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끝은 이제 청빙, 개척 아니면 선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이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고민이고 사실 청빙하는 것도 어렵고 개척도 어렵고 그렇다고 선교를 나가기에도 또 마땅치 않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척한 지 10개월 된 46세 담임 목사도 청빙과 개척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이제 담임 나가는 거하고 이제 개척 나가는 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나누는 내용들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답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서로 용기를 주는 일보다는 서로 낙담하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29세라는 사회초년생 나이에 신도시 상가의 교회를 개척한 세길교회 김기승 목사는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의 진로를 정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도 매번 제가 길을 잃어갈 것 같을 때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좌표를 찍어봅니다. 하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세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좌표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면 교회, 하나님,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그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집합에 깃발을 꽂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3만 8천 장의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던 김 목사는 맘카페를 활용한 아내의 기지 덕에 지역 주민의 필요를 채우는 쿠킹 클래스, 교육 클래스를 통해 성도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서 만들어진 세상과 연결되는 공동체는 선교적인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회성 행사보다는 이제 한 번 모임을 만들면 6번, 8번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니까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구나. 지역의 필요가 그 속으로 복음이 빈틈 속으로 복음이 스며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교육 플랫폼 미담을 설립한 바람길교회 김동영 목사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빈틈에 복음을 들고 찾아갈 때 복음이 스며들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음을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목사가 섬길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로 교회는 줄고 성도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젊은 목회자의 진로 고민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 사역의 초점을 어디로 맞춰야 하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배 목회자들의 조언이 그저 한마디 말에 끝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 24일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고등학교들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학원 복음화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이번 협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석대학교가 24일 천안 캠퍼스 내 본부동에서 중국 저장성 지원교육그룹 소속 고등학교 3곳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닝보 제3기공학교와 창시안 기술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으며 백석대학교는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 송기신 총괄부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학교는 이번 협정을 통해 장단기 학생교류와 국제교육 등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동 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각 학교의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한다면 학생 개개인은 물론 양 국가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학교에 추천한 우수한 학생을 우리 백석대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잘 가르치고 양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인재로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백석대학교는 지난 2019년부터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해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학생들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우수한 기독교 인재 양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샬롬 부흥 세븐업 교회 세미나를 24일부터 4일간 강원 하이원 리조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세븐업이란 말 그대로 7단계를 의미하며
신학, 예배, 전도, 훈련, 소그룹 등 새신자 정착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권순웅 총회장이 주 강사로 나서며 특별 강사로 총신대학교 라영환 교수와 권지현 교수가 참여합니다. 권 총회장은 샬롬 부흥 전도운동은 한국교회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 부흥의 가능성을 직접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면서 전도를 시작으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전략적 목회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세븐업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는 굿TV 천사지원 프로젝트, 일본에서 사역 중인 한 선교사에게 100여 벌의 한복을 후원하게 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평감리교회 유주영 권사는 굿TV 프로그램 야베스의 기도에서 소개된 김태실 일본 선교사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인들과 한복을 입고 일본 거리에서 한국을 알리며 전도하는 행사를 준비 중인데 한복이 부족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유 권사는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복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에 우리 엄마 한복 저렇게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머뭇머뭇거림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딸 졸업식 때, 약혼식 때 엄마가 이렇게 많이 입었던 그 옥색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선교사에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죠. 네. 부평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유 권사의 마음에 동참해 총 100여 벌의 한복을 모아 굿TV에 전달했습니다. 굿TV는 제공받은 한복을 포장해 일본 현지로 발송했으며 한복은 내달 4일부터 일본 거리 전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산 통일광장 기도연합이 24일 부산역에서 제572차 통일광장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선 굿TV 부울경본부 김형수 본부장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끊임없이 받는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며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기도하고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탈북 동포들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올해로 12년째 이어지는 통일광장 기도회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2011년 중국 대사관 앞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부산역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박준호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미국 LA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가 21일부터 3일간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성회에서는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가 강사로 초빙돼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 목사는 마지막 날 구원의 감격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이며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자가 된 것을 늘 감격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두날개 선교회가 두날개 프로세스 제9기 정착양육 집중훈련을 지난 18일부터 3일간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총 17개 강의로 이뤄진 집중훈련엔 풍성한교회 담임 목사이자 두날개 선교회 대표인 김성곤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장의 기쁨, 회복 캠프, 새가족 섬김 트레이닝 등의 강의를 전했습니다. 김성곤 목사는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양육의 방식이 많이 변했다며 참석자들에게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미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했습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날 저녁 백악관 인근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도착해 추모의 벽을 지나 기념비까지 이동해 헌화와 묵념으로 참전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후 늦은 저녁 윤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 관저로 초청해 내부를 안내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등 환영 인사를 나눴습니다. 무력 충돌이 격화된 수단에서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25일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이번 수단 교민 구출을 위한 프라미스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탈출을 위해 수단 교민들은 앞서 현지 시간 23일 오전 수단 수도 하트룸에서 약 1170km를 육로로 이동해 다음 날 오후 수단 북동부 포트 수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포트 수단에서 대기 중이던 우리 공군 수송기 슈퍼 허큘레스에 탑승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해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수단 교민들에게 임시 숙소와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의 수십억 세금 체납으로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마저 어려웠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26일 체납 임대인에 대한 세금 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게 될 평산 책방이 26일 첫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마을 주민들과 현판식을 진행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SNS를 통해 평산 책방 개업을 알리고 스스로를 책방지기로 소개했습니다. 평산 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소장한 책 1000권을 포함해 총 3000권 규모로 운영되며 저자와 독자의 토론 공간과 마을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사 경제산업상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다시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이 있지 않아 책임 있는 판단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3년 만에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공포했습니다. 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동맹의 새 프론티어인 우주협력 강화를 새롭게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나사의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나사와 우주 탐사,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한 윤 대통령은 양국 우주 협력이 우주 동맹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AR-15 돌격 소총과 같은 반자동 소총에 대한 규제 법안이 현지 시간 25일 통과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워싱턴주에서는 AR-15 돌격 소총과 같은 반자동 총기의 판매와 제조, 유통이 금지되며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총기를 구입하는 데에도 안전교육과 함께 반드시 열흘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워싱턴주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보냈습니다. 이탈리아 관광부가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든 홍보 영상 중 일부가 실제로는 슬로베니아에서 촬영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분 52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한 무리의 젊은 남녀가 마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전형적인 이탈리아 풍경으로 묘사된 이 장면이 실제로는 슬로베니아 코타르 지역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촬영지부터 촬영 소품, 연출자까지 가장 이탈리아다워야 할 영상에 이탈리아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 이탈리아 누리꾼들 사이에서 영상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부터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3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가며 사상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8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전체 인구 자연 감소 추세는 40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혼인 건수는 증가했다는 건데요. 인구 소멸의 위기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